제가 교육 사업을 해보니까 진짜 교육이라는 게 몸과 마음과 지식을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머리는 좋은데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인성은 좋아, 착해.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 근데 맨날 만성 피로에 각종 질병에 어디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저도 역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진솔하게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국문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국어교육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과 나온 사람인데 제가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언어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한국어를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류 열풍 때문에 전 세계로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아시죠? 근데 전 세계 한국어 앱 1, 2, 3등이 다 미국 건 거 아세요? 듀오링고, 로즈타스톤. 이렇게 성장하면서 문화대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한국어의 전 세계 1, 2, 3등이 다 미국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복이 인기가 났는데 미국 의류업체가 만든 의류가 전 세계 한복 1등 한다 그러면 약간 좀 자존심 상하잖아.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나다라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 앱을 만들었고요. 또 저는 언어교육 사업을 많이 하면서 여러 교수법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훈민정음을 연구하게 됐어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제가 훈민정음 특강을 했는데 현재로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딱 보시면 이게 왜 250만의 뷰가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고요. 이게 남상이라는 말입니다. 넘칠 남자에 잔상자를 쓰는 말이고요. 직역을 하면 잔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잔이 넘친다. 중국의 양쯔강에서 나옵니다. 양자강. 지금은 이제 장강이라 부릅니다. 중국 서쪽의 티베트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관통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고요. 6,211km를 달립니다. 어마어마한 강인데 이 강에 원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강의 상류, 이게 티베트권이 나옵니다. 이 티베트권에 해발 5,000m의 산이 나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이 시작이 되는데 겨우 잔 하나를 넘치는 졸졸졸 흐르는 물줄기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잔이 넘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시작. 그 산 꼭대기에서 졸졸졸졸 그 흐르는 물줄기가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고사성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노노맹자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장자라고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2,400년 전 사람입니다. 이게 기원전 36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둔형 철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책을 낸 게 전해지는데 원래는 51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건 33장이 전해져요. 그런데도 이렇게 두꺼워요. 이 장자 이분인데 여러분들한테 딱 한 편만 이야기해 주라고 한다면 저는 딱 이 얘기를 합니다. 환공이 윤편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 바퀴 만드는 기술자. 이거 윤편이라고 그래요. 환공이 책을 읽고 있어. 밑에서 바퀴 만드는 기술자가 갑자기 환공한테 묻습니다. 감히 제가 묻습니다. 무엇을 읽으십니까? 옛 성인의 책이다. 그 성인이 살아계십니까? 죽었다. 그러면 그 성인의 찌꺼기를 읽고 계십니다. 감히 바퀴 만드는 기술자 따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오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나를 오늘 설득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바퀴를 깎는데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바퀴가 빠지고 조금만 빡빡하게 하면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내 몸과 마음이 감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란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하지 못하고 죽었고 저도 역시 이거를 내 아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딱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 우리가 알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뭘 학습한다고 그러잖아요. 학습. 영어 학습. 노노의 학위 시습지에서 나온 말인데 학습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영어로 좀 멋있게 얘기하면 이거 explicit knowledg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명시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정보 활자로 되어 있는 거.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implicit knowledge라고 있어요. 몸으로 익히는 지식이에요. 학위 시습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하냐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학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학습하는데 그게 학과 습을 구분해서 우리가 쓰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익혀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핸드폰만 딱 켜봐. 모든 정보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맘만 먹으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리학 지식이고 뭐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AI다 뭐다 해가지고 논문도 막 그냥 AI가 쓰고 여러분 영상도 AI가 다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인간이 점점 할 일이 없어져. 심각해.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점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2400년 전에 윤편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학예 시대였을 텐데도 진짜 중요한 건 습이다라는 걸 장자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낸 책입니다. 이게 앞으로 AI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이제 정보가 넘쳐난다. 정보가 넘쳐나는데 앞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습을 해야지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2018년에 냈고요. 이 책을 냈더니 이게 매경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습의 시대, 학이 아닌 습의 시대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시크릿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이라 해가지고 이게 2007년도인가 아마 전 세계적인 자기계발 열풍을 불러일으킨 도화선 같은 책이에요. 시크릿. 이 책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 들어봤죠? 간절히 원하면 끌어온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이지성 씨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또 몇백만 부가 나갑니다. 이게 보면 R equal VD가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니야. R은 실현된다는 뜻이야. 리얼리티고 VD는 vivid dream이야. 뭔가 우리가 생생하게 꿈꾸면 땡겨오고 이루어진다. 근데 되게 미신 같은 얘기고 무슨 귀신 씨나락가만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생하게 꿈꾸면 다 되냐고. 뭐 대통령 꿈꾸고 막 로또 1등 꿈꾸면 다 되냐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원래 우리가 인류가 천동설을 믿었죠. 지구의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그것만으로도 우주의 법칙이나 우리의 사계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야. 천동설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지동설을 얘기했다가 나중엔 지동설이 과학의 정설이 되면서 밝혀지는 게 많은 거야. 우와, 맞네.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고 태양은 그러면서 점점점 우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때 과학이 고전역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전역학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의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거시의 세계에 나와 있는 그게 물리학이잖아요. 물리학이 피직스예요. 피직스의 어원이 뭐냐면 자연이야, 자연.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연구하는 게 물리학이고 과학인데 고전역학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고 이게 과학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양자역학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모든 사물의 세포, 원자를 보게 됐어. 근데 원자를 더 쪼개니까 뭐가 나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어. 그걸 또 쪼개니까 쿼크가 있어. 옛날에 그건 죽었다 깨도 볼 수 없어. 근데 이제 막 미시 세계를 보는 건데 이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가 여러분과 같은 생명체가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물이든 들어가면 어때요? 다 똑같아. 유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양자역학, 양자의 세계로 이루어진 거야. 이제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이 되면서 현대 물리학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전에 미신 같았던 것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이게 다 아시는 걸 거야. 이중슬릿 실험. 그렇죠? 이게 슬릿이라는 게 좁은 틈을 의미하는 거야. 이중슬릿. 그러니까 좁은 틈 두 개를 가지고 전자를 쏘는 거야, 전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이 전자가 그냥 끝도 없이 움직이는 거야. 이 움직임을 예측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고 싶은 거야, 이 실체를. 그래서 전자총을 쏩니다. 그랬더니 촤 파동이 나와. 아, 전자는 파동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파동을 형성하는지 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입자가 돼. 입자 딱 두 줄만 나와. 안 보면 파동이야. 보면 입자야. 사람이 보는 걸 얘가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실험을 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게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고전역학의 최고봉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만든 게 뭐죠?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E equal mc 제곱이 뭐냐면요. 이게 에너지예요. 질량이에요. 빛의 속도의 제곱.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모든 질량이 있는 거는 다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고 모든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결국 다 질량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도 결국은 뭐가 된다? 질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질량도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될 수 있다가 이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국은 같다라는 건데 자 이게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색즉시공. 여러분 색즉시공 들어봤죠? 색즉시공이 옛날 야한 코미디 영화가 아니라 색은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감각과 생각과 행동과 의식도 그러하니라. 소름 돋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색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
질량의 세계, 고전역학의 세계. 공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에너지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근데 그게 뭐야? 같다. 이미 나와 있는 걸 아인슈타인은 현대 물리학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놓은 것뿐이야. 결국 같은 얘기야.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는 뭐예요? 입자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 봤더니 입자이자 파동이 결국 같은 거고 입자와 파동이 우리 몸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1986년인가에 르네 페크라고 하는 프랑스 의사가 또 실험을 합니다. 이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무작위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위치 이동에 대해서 난수를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난수표를 쏴서 그냥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로봇인데 그 로봇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느냐? 자, 갓 태어난 병아리를 이 난수 로봇을 가지고 임프린팅 시킵니다. 임프린팅이 뭐냐면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조류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본 움직이는 사물을 엄마로 봐. 얘를 네 엄마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둬요. 이게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각인시키는 거야. 쫄쫄쫄 돌아다니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 가둬. 병아리가 계속 이제 엄마를 삐약삐약 하면서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움직였던 로봇가 난수 로봇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르네 페크가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번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병아리의 이 미물이 보내는 뭔가의 에너지 파동을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끌어당기는 법칙. 요만한 병아리도 엄마 하면서 하니까 로봇을 끌어당기는데 병아리보다는 훨씬 고등 정신체계와 신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걸 간절히 끌어당기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아까 시크릿이 나왔고 꿈꾼 다락방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다카시 히로카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일본의 대학교의 이공학부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한 걸로 석사 받고요. 퀀텀이 뭐냐면 양자란 뜻이에요, 양자. 그러니까 뭐야? 양자의 비밀이라는 뜻이야.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우주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 이게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95%는 뭐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돼 있어요. 있긴 있어, 뭐가 있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고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현대 과학자들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거 5%. 그럼 우리가 고전 역학 이 우주로 보일 수 있는 건 증명해낼 수 있는 건 5%도 안 되는 거예요. 95%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야. 미지의 세계. 여러분 양자역학도 지금 밝혀지는 게 거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이 우주를 이루는 실제의 양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양자역학은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95%.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정확히 우리의 의식에도 이게 그대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면 의식과 잠재 의식. 표면 의식은 여러분들 지금 내 얘기 듣고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생각하고 있는 거. 오늘 저녁 뭐 먹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잠재 의식이에요. 잠재 의식이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95%의 잠재 의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5%의 표면 의식으로만 끌어당기는 거야. 95%의 표면 의식은 그걸 끌어당기지 않고 있고 전혀 믿지도 않고 있어. 그걸 뭐라 하냐? 멘탈 블록이라고 그래. 멘탈 블록. 그 멘탈 블록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멘탈 블록을 깨야 되는 게 바로 나와. 첫 번째, 손으로 종이에 쓰기. 매일 아침에. 부정형이 아닌 긍정형. 자, 지금부터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 안 되냐고. 코끼리만 생각나게 된다고. 잠재 의식은 부정형을 인식을 못한대. 푸바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긍정형으로 써요. 나 병 걸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건강해야지. 병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병이 오는 거야, 병. 긍정적인 언어를 내가 주어가 돼서 매일.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저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도 못 쓸 때가 되게 많아. 정말 힘든 거야. 그래야지 잠재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좋은 리액션을 해야지 잠재의식이 바뀐답니다. 긍정적으로. 내 잠재의식에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감사 쌓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정부 탓하고 국가 탓하고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알게 모르게 뉴스 보면서 험담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딱 이 책을 읽고서 험담을 안 하게 됐어요. 그때 말수가 반이 줄어들었어. 절대로 험담하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이 험담이 전부 자기 잠재력이 쌓인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당장 실천. 당장 실천하래요. 그러면 바뀐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95%의 잠재의식을
바뀌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1년을 살았다 쳐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면? 그쵸? 자, 이제 또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자, 이 퓨처 셀프가 뭐냐면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015년 10월 4일 날 지미 도널드슨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그 당시 유튜버였어요. 3년 전부터 게임 관련한 유튜버를 하면서 3년 동안 구독자가 8,000명. 이때 자기가 시험을 앞두고 고2인데 시험을 앞두고 영상을 찍습니다. 6개월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각각 6개월, 1년, 5년, 10년 후에 공개가 되도록 예약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8,000명인데 6개월 후에 내가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1년 후에 자기한테는 내가 1년 후에는 몇만 명 됐으면 좋겠다. 그때도 계속 유튜브를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5년 후에 자기한테 뭐라 하냐면 이제 5년 후한테 지미야, 너가 그때쯤 되면 대학을 졸업했겠지? 넌 그때도 아마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을 거고 아마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네가 직업으로 선택했을 텐데 그때 되면 5년 후면 네가 100만 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100만 명 할 수 있을까? 그래, 100만 명 하자. 2015년 10월 4일 날 찍었는데 그리고 6개월 후에 구독자가 2만 명이 됩니다. 아까 6개월 후에 목표가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1년 후 2016년 10월 4일 날 구독자가 2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자기 유튜브 채널 이름을 짓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세계 넘버원 유튜버예요. 그리고 5년 후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2020년 10월 4일. 구독자가 4천만 명입니다. 연수입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가까이.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미스터 비스트 채널의 구독자입니다. 2억 1,800만 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퓨처 셀프. 미래의 나를 생생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클이란 얘기야. 여러분 진짜 진실하게 여러분 6개월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나타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운이 와야 된다. 좋은 운이 온다는 게 좋은 파동을 부른다는 얘기고. 이제 아까 양자역학 예를 들어보니까 말이 된다는 걸 느끼시겠죠, 이제. 이 좋은 운을 부르는 법에 대해서 또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이에요. 이게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변호사가 70이 넘은 나이에 책을 쓰셨는데 변호사를 50년 가까이 생활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1만 명이 넘는 클라이언트들을 만난 거예요. 10,000명이 넘게. 5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 변호사를 해서 10,000명이 넘는 클라이언트를 하게 되면 내공이 쌓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인생에 어떤 사람은 운이 안 좋더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70이 넘어서. 그걸 책으로 썼어요. 이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운은 결국 파동이야. 운은 파동이고 에너지야. 그렇죠? 그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운이 오더라.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에 빚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대요. 그래야 좋은 운이 오는데 은혜 갚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쓰레기 줍는 거래요. 그러면 이 자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쓰레기 하나 조용히 주슴으로써 근데 남이 보지 않게 이 쓰레기를 버리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버린 운을 내가 주는 거래요. 두 번째, 설거지 하는 거예요. 전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바빠서 그랬나 보다. 제가 설거지를 해요. 그게 나한테 운을 좋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쓰레기 있잖아요. 내가 좋은 운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리액션을 크게 해야 된다. 리액션이라는 게 활기라는 거예요. 활기. 리액션을 크게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니컬한 사람들이야. 냉소적인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어떨까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감사하지 않아. 활기가 있는 사람이랑 활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운이 가겠어요? 일본에 잘된 식당 가면 식당 가면 손님들 하면 어때요? 이라시자이마세! 내가 계란말 하나 시켰어. 계란말이야! 내가 계란말이 시킨 걸 온 식당 사람이 다 알게 해. 활기가 넘친다는 거야. 종업원들도 활기가 넘치고 요리사들도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리액션을 크게 한 사람들이 좋은 운이 오고 좋은 파동이 온다. 스탠퍼드 대학교, 여러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가 삼류 대학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전부 동부의 명문대학이었어요. 하버드, MIT 다 이쪽에 있는데 이 프레드릭 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교수로 왔을 때는 서쪽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은 삼류 대학이었어요. 삼류 대학. 연봉이 반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변화를 시킵니다. 멀쩡히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있는 둘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창업해라. 좋은데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 제너럴 일렉트릭 다니고 젠센 스피커 먹고 살는데 사업하라고 꼬드겨. 직장을 그만두고 창고를 빌려다가 교수 말에 부응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해요. 그게 뭐예요? 휴렛 패커드야. 데이비드 패커드, 윌리엄 휴렛이 동창인데 그게 지금의 HP야. 그리고 이때 13살 중학생짜리 스티브 잡스가 전화해가지고 무선 주파수 뭐 장비 달라고 그래가지고 당돌하게 얘기하니까 휴렛이 너 와서 알바해 해가지고 잡스가 여기서 알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워지니악은 대학교 3학년 때 음주운전 해가지고 차가 폐차가 돼. 학교를 그만두고, 왜냐 미국은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 입사를 해요. 장난삼아 컴퓨터를 만들어. 잡스가 형 이거 나랑 같이 사업하자. 아니야 나 이거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회사를 창업을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애플 컴퓨터야. 다 창고에서 시작을 해. 지금 애플은 HP 그 공장 부지가 나와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저기 무조건 사라 그래가지고 HP 탄생지를 사서 이렇게 애플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아시죠? 이게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스탠포드 동창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동네 창고를 빌려. 차고 그 집 주인이 누구냐? 당시 인텔 마케팅 과장이야.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창고 빌려달라니까 돈이 없대. 주식을 받아. 주식을 받았는데 6개월 있다가 인텔을 그만두고 여기 따라가.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수잔 보이치치 유튜브 사장이야. 여러분 2022년도에 지금 글로벌 탑 10 기업이 요거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미국이야. 전부 미국 기업이죠. 그렇죠?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IT 기업들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 스탠포드 대학이 나온다. 그 3류 스탠포드 대학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터먼 교수인데 이 양반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한미 조사단으로 자격으로 와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앞으로 기술을 발전시킬까에 대한 터먼 보고서를 씁니다. 그게 터먼 보고서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카이스트 공과대학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고서 마지막 미래의 꿈. 2000년이 되면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은 국제적 명성의 훌륭한 기술대학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봉장이자 국민의 자신감을 고양하고 자유로운 한국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봅니다. 71년.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게 그 퓨처 셀프. 이 사람이 우리나라 미래를 본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 결국은 사람이에요. 자, 이게 삼성입니다. 그 삼성이 제일 먼저 팔았던 게 뭔지 아세요? 6.25 때 포탄, 박격포 포탄 껍데기. 6.25 때 포탄 고철을 모아서 팔던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1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신화를 만들었죠. 어렸을 때 전 사업가 꿈을 꿔서 카이스라는 회사 이름을 17살 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무지개로 도장을 파서 모든 책에 난 나중에 카이스라는 회사 만들 거야. 다 비웃었지만 실제로 이 꿈을 위해서 제가 달려왔고 제가 17살 때 내 동생 보고 찍으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이카이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만든 가나다라 마이풀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말 그대로 퓨처 셀프, 양자 역학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만든 브랜드가 우리 마이풀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풀린다. 대한민국 유일한 어학 구독 앱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거시적인 것 같으죠? 되게 미시적이에요. 사실은 역사를 움직이는 건, 기업을 움직이는 건 사실은 들여다보면 한 사람.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것도 들여다보면 결국은 터먼이라는 교수, 그리고 몇몇 기업가들의 열정이 오늘의 저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되게 거시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는 날은 되게 미시적인 거예요. 남상.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남상, 또 다른 미시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워크숍 오늘의 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